지난주에는 한과영제 합격한 여학생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영재고등학교에 합격한 이들의 식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고민이 생긴 거죠. 합격은 됐는데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진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들의 이제 일종의 계보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영재고등학교 졸업한 졸업생도 생겼고, 그래서 뭐 대학 진학한 아이도 있고, 지금 현재 재학생인 뭐 3학년인 아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추석이 끝나고 그 다음 주 말에 그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영재고등학교를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는 세션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쪽에 시청자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도움말도 돕는 동시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6개월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알지 못하는 가족들 중에도 아마 이제 영재고나 혹은 과학고에 합격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동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재고하고 합격생이라는 게 2,300명밖에 안 되는데 비해서 서울대 합격자는 뭐 3,500명, 그다음에 전국의 의대 합격자 한 3,000명, 뭐 한의대까지 합치면 또 3,600명이니까 비슷한 숫자가 되고, 그 숫자보다 훨씬 적은 아이들이 합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재고 과학고에 합격한 아이들은 되게 우수하죠. 또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선행을 많이 이미 공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게 되면 거의 우리가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3년 배울 내용을 거의 1년에 압축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아이들이 이미 그 정도는 학습이 된 상태일 수도 있죠.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동안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의 대부분은 이제 한 번 정도는 공부가 된 상태에서 입학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1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가 좀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다 하더라도 금방 적응을 해요. 그리고 영재고나 과학고에서의 성적이 꼭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 가서 성적이 안 나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공부하는 게 되게 버겁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거기 갈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그런 정도의 빠른 커리큘럼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자질은 있다고 평가를 한 것이고, 실제로 뭐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걱정하듯이 가서 고생을 할 거야, 준비가 안 돼서 쫓아갈 거야, 뭐 아니면 탈락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불필요한 기우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그러면 나 합격했으니까 만판으로 놀다 들어가게, 뭐 그럴 친구는 없겠지만 실제로 또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뭐 입시 때까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약간의 해방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 그리고 그게 약간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일탈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적절한 준비가 필요한데,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센터의 선생님들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생활을 어떻게 스케줄링 할 것이다, 아니면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이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큰 그림, 대체적으로 자기의 방향성, 혹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알아보는 뭐 그런 시간들을 보람있게 가지면 되죠. 그런데 학원가에서 길들여진 아이들이랄까, 뭐 훈련된 아이들은 그냥 뭐 다니던 학원에서 계속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거기다 집어넣는데, 문제는 거기 가면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국 이제 예상되는 고등학교 과정을 대비한 문제풀이의 연속, 그리고 상당히 많은 과제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도 좀 지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건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 이제는 이제 합격한 입장이라면 고등학교 과정의 전반을 통해서 무엇이 핵심인지 그런 것에 대한 지도를 그려가지고요, 거기에 필요한 오리엔티어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개념적인 것들을 쭉 한번 훑어보고, 이런 부분이
것이 조금 내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겠구나. 아니면 이런 정도는 내가 좀 알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자기 독자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재미를 붙여서 그러니까 부담감이 없잖아요. 이미 치열한 경쟁 시험을 통과한 입장이니까 거기 가서도 1등을 해야지 랭킹이 뭐 민감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를 넘어서 내가 대학 전공은 무엇을 할 것인지, 대학을 전공을 한다면 그 다음엔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신나게 그려보는. 근데 그걸 혼자 하긴 쉽지 않으니까 비슷한 입장에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즐거운 토론의 시간 같은 것들을 잘 구성을 해서 진행시켜주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는 영재고등학교하고 좀 달리 어쨌든 거의 60%에서 한 70% 정도 아이들이 조기 졸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1학년 때는 3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압축해서 공부를 하고 2학년 때는 벌써 이미 이제 대학 입시 플러스 약간의 대학에서 공부해야 될 것을 약간 선행하는. 그다음에 R&E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R&E 뭐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뭐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팀을 짜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연구 소위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자문해 주신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좀 활용을 해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대학이나 대학원생들이 할 만한 어떤 연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일종의 보고서를 쓰는 거죠. 뭐 거의 논문에 준하는 어떤 연구 활동과 나름대로 이제 조사, 연구, 뭐 그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보고서 같은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도 잘 연계를 하면 또 좋은 이제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한 2, 3년 사이에 약간의 정치적인 유명 인사들의 자녀들 무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나쁜 반칙을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인상을 남기고 있지만 그게 뭐 사실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뭐 엄마표 아빠표 무슨 일종의 특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한 달이 걸리면 웬만한 대학의 교수들 연결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뭐 자라나는 젊은 꿈나무들을 위해서 약간의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던져준 테마의 일부를 좀 자기가 독자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수준 높은 연구 활동, 뭐 보고서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실은 누구든지 학교가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고 그럴 만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정말 뭐 누가 대신 써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의미 있는 정말 좋은 과학자, 좋은 학자를 만들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도한 어린들의 욕심 때문에 좋은 스펙을 만들어주려는 과도한 욕심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드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들이 의뢰를 한다면 저한테 부탁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걸 연계해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뭐 그런 네트워크는 뭐 사실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흔하다는 말이 좀 배가 있지만 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득천하 영재 아닙니까? 똑똑한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것도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학자로서의 또 보람과 즐거움 의미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런 것들은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의뢰가 있는 경우 부탁을 하는 경우에는 연결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10개월도 안 남은 거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자기의 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릴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좀 종합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뭐 수학이라든가 과학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고등학교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일별을 하고 익혀보고 경우에 따라서 뭐 3학년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국교육평가원에서 나온 기출문제 정도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준의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좀 준비하면 다 맞출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강도가 높지 않은
정도의 예습이면 충분할 거로 생각합니다. 너무 거기에 마음을 많이 들이고 거기서도 막 랭킹을 매겨가지고 1등을 하네 뭐 5등을 하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라, 그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나름대로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른 입장에서 끝났는데도 여전히 채찍질을 가하면서 아이들을 몰아가겠다,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바람직한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들이 그 정도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서 방향성을 일깨워주는 정도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영재고 과학고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내신 성적이라든가 그 학교에서의 랭킹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학의 아이들을 실제로 입학을 결정하는 소위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도 영재고 과학고 나온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거기서 성적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애들이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형편없는 대학교는 못 간다,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되, 어쨌든 아이가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입학하자마자 당혹하게 한다든가 뭐 아니면 자신감을 확 잃어버리지 않는 수준 정도에서 준비를 시키면 된다. 그리고 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어 있었던 충분한 교양을 갖춘 일이랄까, 그게 결국은 독서죠. 의미 있는 재미있는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앞으로의 직업이라든가 경력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잘 채워나가면 그것이 충실한 준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고 아이들은 70%가 이제 조기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영재고는 실제로 조기 졸업을 잘 안 시킵니다. 대부분은 3년을 채워서 준비를 갖춰서 대학을 가라,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고등학교의 내용은 이미 1학년, 경우에 따라서 2학년 정도까지 되면 충실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3학년 때는 대학 과정에 미국식으로 따지면 AP죠.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를 가지고 대학 과목을 선행을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의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는 선형대 수학까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형대 수학은 대학교 2학년 과정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수학을 전공할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수학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미적분학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미적분은 미적분 개론서라고 해야 될까? 먼저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1학년이 되면 미적분을 제대로 다시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미적분까지 충분히 공부한 아이들이라면 대학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소위 미적분학, 캘큘러스라고 그러죠. 캘큘러스는 무난히 소화할 수 있고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나서 수학을 전공을 하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선형대 수학을 공부하게 돼 있는데 그 선형대 수학을 가르치더라고요. 영재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그러면 선형대 수학이 뭔지, 거기서 다루게 되는 중요한 개념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들은 일주일에 1시간 혹은 뭐 2시간 정도를 잡아서 그런 것을 지도해 줄 만한 멘토 선생님하고 공부를 미리 해두면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해서 감을 잡아두면 그게 수학 이론이라는 게 결국은 미적분학, 우리가 배우는 중고등학교 수학하고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이렇게 맥락적으로 연결돼서 이런 쪽으로 지향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감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의 고급 이론에 대한 좀 다른 차원의 개안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